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2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2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시 체육진흥과 김학범 과장님,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님,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아시아인들의 축제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고 세계 신기록이 쏟아진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세무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인천 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약 174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넘게 이어진 소송 결과 지난 6월 10일 재판부가 조직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시는 174억 원의 세금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인천 아시안게임 세금 반환 소송의 이유와 승소 이후 남은 쟁점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주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보통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시아 경기대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운동 경기대회로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0회 서울, 14회 부산에 이어 2014년 17회 대회가 인천에서 열렸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와 광주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의 공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024년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지난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됐습니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렸던 인천 아시안게임은 슬로건처럼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한 뜻깊은 대회였는데요. 올림픽 28개 종목과 비올림픽 8개 종목을 포함해 총 36개 종목에서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총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승부를 겨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고 대회 기간 동안에는 17개의 세계 신기록과 34개의 아시아 신기록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회 이후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적자 대회로 인식되어 왔고 유사한 사업 또한 진행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봉 과장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조직위와 세무당국 사이의 세금 반환 소송이 최근 조직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OCA에 대한 그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인천 시민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그 OCA에 지급한 마케팅 사업 배분금 591억 원이 한국 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그 과세기관인 그 남인천 세무서에서는 OCA의 상표, 심벌 등 지적재산권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사용하고 그 사용한 지급료
지급한 사용료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저희 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그 OCA로부터 마케팅 사업 그 권리 이양 마케팅 부분 권리 부분이 단순한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공동 마케팅 실행을 위한 그 포괄적 권리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난 금년 6월 10일 대법원이 그 우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죠. OCA에 배분한 마케팅 사업 배분금이 과세 대상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난 거고요. 재판부가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결론이 나기까지는 무려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소송 과정은 어땠는지 이현주 기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그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와 마케팅 권리 양도 협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2010년 체결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인천시와 그 OCA는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협약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회 마케팅 수익 가운데에서 591억 원을 OCA에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인천시가 OCA에 분배한 그런 591억 원이 이 과세 대상이라면서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판결에서 명시적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과세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로 그 인천시에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1월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도 인천시에 손을 들어주면서 4년 가까운 재판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시가 1심에서도 승소를 했지만 남인천 세무서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 재판 과정이 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승소가 있기까지 인천시는 물론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천경실련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 지역에 이제 체육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체가 이게 조세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7월 25일 날 아시안게임 3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토론회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재정위기의 주범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과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일단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알뜰한 행사였고 그 경기에 대한 성과들도 좋았고 뿐만 아니라 잉여금까지 획득을 했던 그런 좋은 대회였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인식이 제고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억울한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던 토론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인천시와 정치권에게 형평성을 잃은 조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환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을 촉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을 면세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면세 조치를 했는데 인천시도 분명하게 면세를 요구하는 입법 행위를 했었거든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데 평창은 해주고 인천을 안 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1심에서 인천시가 승소를 하죠. 인천 조직위원회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남인천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봐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인천시 그리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행히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아마 이제 인천시가 174억 원의 세금과 관련된 가산금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이번 소송 승소의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김학범 과장님, 이번 승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이번 조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저희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저비용 고효율, 그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대회라는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계기로 볼 수가 있으며 아마 17년도 12월 이 소가 제기된 이후 일련의 행정 절차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 유산 관련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안타까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라도 인천시 체육 발전과 아시안 게임 대회 유산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승소로 인천 아시안 게임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반환금을 동력으로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성원 사무처장님, 이번 승소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공평하고 부당한 조세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은 쾌거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건 간에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성격의 세금도 면세를 해줬는데 왜 인천 아시안 게임은 그러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분명하게 문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던 그런 성과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고요. 아시안 게임은 어느 곳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정말 알뜰한 대회였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의 경우에 운영비만 2조 8천억이 들었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조 8천억에 이거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0조가 들어갔던 행사입니다.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은 2조 원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잉여금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알뜰한 대회였는가. 그렇다면 성적이 부실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성적은 종합 2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 17개 그리고 아시아 신기록도 34개가 나오는 등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말 벤치마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대회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다른 부산이라든지 평창 같은 경우에는 유산 사업을 행사가 끝나자마자 차근차근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는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느냐.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분명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이제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주 기자님,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그동안 대회들 봤을 때 아마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를 설립하고 2018년에 치렀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이를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월 달에 조례를 공포해서 센터 운영 근거를 좀 마련한 상태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평창평화센터는 내년 1월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설립되면 대회 시설 관리와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의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유산 사업을 비롯해서 올림픽에 남긴 평화라는 메시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치렀던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기여금을 기념관 시설,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지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활용을 했고요. 서울시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확보한 잉여금을 서울올림픽 기념관 건립 그리고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설립 등의 대회 유산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이번 세금 논란으로 제대로 된 유산 사업조차 제대로 좀 실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법원 판결과 이들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대회 잉여금으로 지역 체육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유산 사업들을 진행해 왔군요.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 이런 유산 사업이 바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김학봉 과장님, 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회 잉여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 잡고 계십니까? 예. 다만 저희가 좀 다소 우리 시에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서구 주경기장 내 인천 아시아드 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또 선수촌 아파트 인근 공원에 인천 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 과정부터 진행돼 왔던 인천시와 OCA가 아시아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추진한 비전 프로그램 2014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와 있고요. 다만 또 이것을 저희 인천시에서는 2017년도 3월 관련된 조례를 또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31개국가 900여 명이 혜택을 받은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스포츠 외교 전진 기지로서 인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의 일획을 담당했다고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이번 이제 반환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시민사회에서는 이제라도 인천 아시안 게임 관련 유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공평하고 부당한 조세 행정으로 인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저탄소에 굉장히 조금 부합하는 그런 대회였다. 그런 평가도 받고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준 10만 명의 시민 서포터즈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반면 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준비 과정에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시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고요. 일부에선 조직위의 대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있으면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10주년이 될 텐데 이때 맞춰서라도 대회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대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인천 출신 체육 영웅들을 좀 기억을 하고 지역 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는 여러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재평가와 지역 체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김승환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산 사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당연히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과 체육계 이 관계자분들의 충분한 좀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러면서 정말 사업다운 유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회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이 나왔지만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인천 시민 10만 서포터들이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이분들의 자긍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좀 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행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체육계와 인천 시민들이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유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지금 이제 배분금이 문체부에도 60억이 가거든요. 그런데 평창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의 배분금이
오히려 거꾸로 그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쓰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문체부의 60억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인천의 유산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요번에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봉 과장님, 반환금 활용에 대해 시의 계획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과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소송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조직위원회 결산과 청산 과정을 통해서 아시안게임 자녀재산으로서 약 한 168억 원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 시민과 지역 언론, 그다음에 학계, 체육계 등과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의미 있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아시안게임 경기장 개보수를 통한 그 시민 밀착형 체육시설로서의 기능 전환, 또한 그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사업, 그다음에 전문 체육 선수와 그 체육 지도자 양성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 2014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운영 사업, 또한 아시안게임 관련된 지속 가능한 대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는 등 정말로 내실 있게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서는 2024년이 아시안게임 기념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국내외 그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대한 삶 되돌아보기, 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 플러스 관광과 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비전 2034 보고대회 개최,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스포츠 교류 사업 재개, 또한 또 가장 중요한 아까도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회 준비와 운영에 헌신하신 12,000여 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 2014 자원봉사자 감사의 한마당 등을 마련하는 등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인천 아시안게임의 재평가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반환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유산 사업들이 바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빠른 유산 사업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돌아온 반환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추진과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반환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또 한 번 퇴색시키는 일 없이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과 인천 체육 발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김학범 과장님,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현중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